안녕하세요. 김유갑의 경제부동산입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부탁드립니다. 앞으로 1년 집값은 지역별로 폭등과 폭락이 반복되는 대혼돈의 시기가 펼쳐질 것입니다. 그동안 많이 오른 서울과 강남은 조정폭이 클 것이고 상대적으로 덜 오른 경기 인천과 지방 아파트의 상승장이 이어지겠죠. 그렇지만 곧바로 보궐선거, 대선, 지자체 선거 등 3번의 선거가 릴레이식으로 펼쳐지며 민심을 잡기 위한 부동산 대책이 이슈로 떠오를 것입니다.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동안 대폭등한 모든 부동산은 2021년을 고비로 오른 만큼 떨어지기 때문에 사상 최대의 폭락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또 다른 기회가 펼쳐집니다. 여기를 보십시오. 부동산 끝이 보인다. 역사상 최대 폭락 임박. 상승폭이 워낙 컸기 때문에요. 하락폭이 클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과거의 부동산 시세 사이클만 봐도 그냥 답이 나와요. 뜨겁던 화산이 빙하에 덮이고 있습니다. 지금 불장이 이 지금 얼음 빙하로 서서히 지금 식어가고 있죠. 바로 이 시국이 2020년과 21년이 될 거예요. 집값 하락 3가지 시나리오를 이제 말씀을 드릴게요. 가장 큰 것은 사이클이겠지만 이제 그 사이클을 제외하고 먼저 정부의 강력한 추가 대책, 본인들이 의지를 하지 않았던 이제 선거에 이겨야 하기 때문에 아마 집값을 잡으려고는 할 겁니다. 집값 잡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 바로 정부 추가 대책이에요. 쉽지는 않아요. 강력한 대책들이 이제 남은 대책들이 뭐 대출하면 9억 이상 대출 금지 뭐 이런 거밖에 없어요. 이제 그동안에 대출 가지고 장난을 쳤거든요. 집값 띄우려고. 근데 앞으로는 그런 거 갖고는 택도 없고 이제는 뭐 갭 투자, 뭐 이익 환수 또는 다주택 누진세, 뭐 토지거래 허가제 뭐 이런 것들밖에 없어요. 워낙 굵직굵직한 것들. 집값 잡는 확실한 방법은 정부의 추가 대책이에요. 또 이미 나왔어야 정상이에요. 7년간 대폭등해서. 해외에 비해서도 거품이 엄청 심해요. 이따 보여드릴게요. 자료요. 갭투자, 다주택, 외지, 외국인 대책이 아마 우선적으로 나올 거예요. 다주택자들이라든가 갭투자. 그 다음에 지나친 집값 폭등, 이걸 원상복귀하려고 아마 노력을 해야 할 겁니다. 두 번째 방법, 집값이 하락하려면 여당이 보궐선거에서 져야 돼요. 만약 제 생각은 뭐 여당 편, 야당 편 드는 게 아니에요. 지금 오만 방지하기가 하늘을 치솟습니다. 제 말 맞잖아요. 자, 균형이 있어야 하는데 부동산 실패로 민심 이반이 지금 심각하고 이제 대선도 대비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보궐선거에서 참패를 하면 앞불싸 이게 뜨거워가지고 그때서라도 집값을 잡을 가능성이 높아요. 그런데 이겼다. 제가 보기에는 계속 뜁니다. 집값 주도 성장을 아마 중단할 가능성이 커요. 왜 져야 하냐? 집값 주도 성장 이걸 지금 지속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정책이 전환되고 지금 집값을 띄운 당국자들 한 명도 경질 안 됐잖아요. 오히려 상을 받고 있네요. 상을. 자, 세 번째, 세금 확충. 지금 이게 모든 게 세금이에요. 지금 아우성이잖아요. 1주택자들은 집값이 비싸도 세금을 많이 내는 것은 부당하다고 봐요. 저는. 그런데 다주택자들은 의외로 세금이 별로 없어요. 이거 징벌적으로 때려버려야죠. 다주택. 본인들이 다주택이니까 그런가 봐. 자, 집값 안정 아마 목표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두 번째는 여당이 아마 패배하는 길. 세 번째, 국내외 경제 위기. 뭐 중국이 특히 위험한데 국내의 경제 위기라든가 불안, 금리 인상 이런 부분들이 아마 집값 하락을 가져올 수 있어요. 지금 혹자는 그럽니다. 집값도 뛰고 지금 코스피도 신고가고 다른 나라 주가도 신고가. 여러분들 코스피 2천, 3천 가도요. 그 경기가 좋아서 가는 거 아니에요. 지금 불장이야. 돈 때문에. 오히려 결국은 많이 오르면 오를수록 위험한 거예요. 지금 좋아서 가는 거 아닙니다. 이렇게 많이 뛰니까 뭐 경기가 좋다고 착각하는 사람들 많은데 그거 잘못하게 되면 버블 폭발해가지고 난리 납니다. 자, 중국발 그리고 외국발 국내 경제 위기, 질병 사태 이게 양적으로 너무나 팽창하다 보니까 거품이 폭발해버린다 이 말이에요. 경제 위기의 불안 요소가 곳곳에서 지금 감지되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만약에 경제 위기가 불안 요소가 줄어들면 금리 인상할 수도 있어요.
왜? 지금 너무나 지금 금리가 낮아가지고 돈이 막 넘쳐나서 잘못하면 거품이 폭발하게 생겼거든. 이걸 잠재우기 위해서는 이제 질병 사태가 조금만 완화돼도 바로 금리 인상 때려버릴 수도 있어요. 그러면 심각해질 거예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 자, 이제 더 올라도 결국 폭락한다. 보세요. 강남 평균이 18억이고 서울 평균이 9.5억이고 경기 평균이 5억대고 광역시 평균이 3.5억이에요. 이제 좀씩 올라가고 있어요. 이것도 계속. 만약 2021년에 좀 더 올라간다고 하면 이렇게 뜰 거예요. 강남 평균이 20억, 그 다음에 서울 평균 10억, 경기는 5.5억, 광역시는 4억까지 치고 올라오겠죠. 근데 여기서 재밌는 것은 이제 많이 뛴 놈들은 많이 못 가요. 실제로 강남 많이 못 가잖아요. 서울에서도 한강변 라인 그렇게 생각보다 많이 못 가고 있어요. 올라가기는 해도 요즘 주춤하고 있죠. 사이드 쪽이 많이 뛰는 거예요. 경기도 광역시 마찬가지로 먼저 지금 새 아파트라든가 재건축이라든가 뉴타운이라든가 재개발이라든가 먼저 뛰었던 것들은 지금 좀 머뭇거리는데 한 70%를 차지하는 구축들이 지금 반란을 일으키면서 날아가고 있어요. 아마 여러분들이 집을 설령 잡는다고 하더라도 많이 오르지 않은 그런 것들을 잡아야 돼요. 자, 그런데 이제 이렇게 올랐다고 하더라도 이게 별표예요. 2024년 보세요. 결국 추락할 겁니다. 뭐 추락할 수밖에 없어요. 여기 20억짜리가 뛰면 설령 올라갔다 해도 12억, 10억은 6억, 5.5억은 4억, 4억은 2.5억. 이거 보면 이게 지금 이 평균치가 빠지는 거잖아요. 비쌀수록 많이 추락하죠. 이 날이 또 올 수밖에 없어요. 왜? 지금 현재 강남 20억짜리요. 이거 지금 한 7, 8억이 뛴 거예요. 7억이. 한 6억짜리가 뛰었다고 보시면 돼. 20억으로. 이해 가세요? 서울 평균 10억? 이거 4억대가 뛴 거예요. 4억대가. 자, 이제 위험하다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지 알겠죠? 물론 그 다음 2030년 어떻게 될 것이냐 일부러 물음표를 해놨어요. 자, 풍선효과 지방은 당분간 계속 올라간다. 그래요. 내년에 아마 지방은 계속 오를 겁니다. 다만 조정지역으로 지정된 곳들은 꺾이거나 상승폭이 둔화될 거예요. 먼저 김포 풍선효과로 파주가 뛸 겁니다. 지금 계속 날아가고 있어요. 김포와 파주를 동시에 때리지 않은 것만 봐도 현 정부가 얼마나 집값을 골고루 띄우는지를 알 수 있어요.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파주가 떠버리면 경기 유망지역이 떠요. 왜? 이제 다 조정지역이니까. 다 조정지역일 때는 뛰어난 곳이 뛴 거예요. 예를 들어서 어디가 뛰어나겠어요? 뭐 이제 성남이라든가 뭐 하남이라든가 용인이라든가 과천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 이거예요. 그 다음에 부산 해수동 남연 대구 수성구가 지금 조정지역 묶이니까 얘들 수성구는 조금 버티는 듯한 느낌인데 얘들은 지금 급추락하고 있거든요. 결국 다 따라갈 거예요. 부산, 대구, 기타. 자, 이곳들은 당연히 조정지역 안 된 곳들은 올라가겠죠. 부산, 대구. 실질적으로 뛰고 있어요, 막 지금. 비조정지구. 그 다음에 포항, 구미, 경북 나르고 있습니다. 울산, 창원, 경남 날아가고 있어요. 그런데 이게 마지막 불꽃장이 되는 거예요. 이제 지방의 중소도시까지 뛰면 이건 이제 진짜 끝장이라고 보면 돼요. 물론 서울로 또 올라올 수도 있지만 그 가능성 올라왔어도 잠깐이고 전국 집값이 불장으로 이제 변한 상황이라서 이제는 상당히 위험한 상황입니다. 세종, 대전, 청주 이미 조정지역 투과지역인데 여기 지금 보세요. 계룡, 공주, 충청, 광주, 전주, 호남, 강원, 제주 전국이 지금 불바다거든요. 이것도 막장으로 이제 치고 올라갈 거예요. 참고적으로 여러분들 여기 지금 풍선효과로 막 뛰는 곳들 있죠. 많이 뛴 것들 이것은 잡지 마세요. 많이 뛰었다는 표현은 약 20, 30% 정도 이상 뛴 것들은 보지 마세요. 이제 20% 이내로 뛴 것들은 좀 잡을만 해요. 워낙 그동안에 못 갔으니까. 자, 이제 12월 이후에 지역별 시세 이것에 달렸다. 자, 12월 이후 머지 않았습니다. 그럼 뭐에 달렸느냐? 정부가 추가 조정 지역을 하느냐 안 하느냐. 이게 얼마나 강력하냐. 두 번째, 보궐선거 누가 이기느냐. 이거에 달렸어요. 자, 12월 이후 이것에 달렸다. 지방 볼까요? 부산 고가는 아마 이제 상승이 추춤되고 하락할 거예요.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해운대라든가 이런 데 비싼 것들 잡지 마세요. 절대로. 추락을 해도 대추락할 가능성이 커요. 오르면 조금 올라가고 저가는 올라갈 거니까 막 별로 안 올라간 것들 구축 같은 것들은 실거주라면 사도 돼요. 대구 상승 축소 일부는 풍선 효과로 상승. 대구는 부산보다는 좀 유리해요. 조정지역이 한 군데라 당분간은 좀 계속 올라갈 것 같아요. 그렇지만 결국은 끝자락을 보일 거예요. 울산, 창원 얘들 중저가 풍선 효과로 계속 올라갈 겁니다. 이제 너무 많이 뜯다고 해서 안 잡는다? 이것은 이제 고가라든가 새 아파트라든가 재건축이라든가
한 30%, 40% 이상 뛴 것들은 보지 마시고 그 밑으로 뛴 것들. 자, 이제 수도권 볼까요? 신도시. 아마 신도시는 강보합, 즉 보합권에서 계속 맴돌 거라고 보여져요. 수도권 추가 대책이 변수입니다. 추가 대책이 나오면 추락할 것이고 뭐 미직미직 하면 또 뜰 거예요. 경기도 지방하고 연동할 가능성이 커서 계속 오를 가능성이 커요. 그런데 주로 이제 중저가 애들이 많이 뛰겠죠. 인천입니다. 인천은 저평가입니다. 그래서 역시 경기도하고 같이 연동해서 중저가 중심으로 계속 올라갈 가능성이 커요. 지금 송도라든가 이런 데도 아파트 비싼 것들 신축은 엄청 비싼데 거의 동춘동이라 해도 구축은 상대적으로 싸잖아요. 그 구축들은 올라갈 소지가 충분해요. 그 다음에 강남 겨울에 하락 기조가 거의 이렇게 보이고 돌발 급등 가능성도 있어요. 왜냐하면 강남이 지금 제일 저평가됐거든요. 만약에 뭐 선거에서 이렇게 뭐라 그럴까 특정 당이 이겼거나 또는 집값 잡을 생각을 안 하면 이제는 그동안에 눌러있던 상대적으로 싸 보이는 강남이 날아간다 이거예요. 특히 20억 넘는 것들. 자, 그 다음에 한강변 고가 얘들 지금 겨울 하락 기조를 보이고 있어요. 즉 강남 사구하고 마영성광 이런 데 조금 지금 이상 기류가 보이고 있거든요. 하락 쪽으로. 그런데 결국 얘들이 뛰면 강남이 연동돼요. 얘들이 하락하면 강남하고 연동해서 추락하고. 현재까지는 분위기 별로 안 좋아요. 서울은 약보합을 보일 가능성이 커요. 그 다음에 지방 흐름, 추가 대책이 역시 변수입니다. 강력한 추가 대책, 보궐선거, 이것도 관건이죠. 즉 결론적으로 지방한테 달렸어요. 지방이 얼마나 불장이 되느냐가 수도권을 살리느냐, 또 서울까지 확대되느냐에 달렸다고요. 자, 부동산 끝이 보입니다. 여러분들 무슨 하락을 했냐고 자꾸 폭등론자들이 얘기하는데 저는 폭락론자가 아니에요. 저도 집을 사라고 해요. 저도 무주택은 망하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폭락론자들 누구누구 있죠. 쌍벽을 이루는 그 사람들하고 달라요. 왜? 집값이 계속 여기 보세요. 이렇게 올랐는데 제가 무슨 근거로 계속 떨어진다고만 하겠어요. 그런데 지금 많이 올랐으니까 조심하라는 거지. 보세요. 자, 먼저 얼마나 하락했는지 20년간 볼게. 91년에 추락했습니다. 이렇게 추락했네요. 97년도 떨어졌죠. 쭉 IMF 때. 자, 그 다음에 이제 계속 올랐다가 2003년에도 한 2, 3년 떨어졌어요. 그러다가 좀 올라갔다가 2010년에 떨어졌네요. 13년까지. 즉 20년 만에 4번이나 떨어졌어요. 4번이나. 이 앞에도 떨어졌단 말이에요. 만약 안 떨어지고 계속 올랐으면 지금 강남 집값이 20억 대겠어요? 200억 대지? 계속 올랐으면 200억 대죠. 광복 이후에 계속 올랐다면. 근데 왜 그렇게까지 못 가느냐? 폭등이 크긴 하지만 폭락도 만만치 않았기 때문에 그렇게 못 간 거예요. 참고하세요. 그러면 지금 진짜 위험하잖아요. 여기 보세요. 1, 2, 3, 4 벌써 20년 동안 4번이나 일어났는데 지금 거의 10년 동안, 물론 13년까지니까 거의 7년 동안 한 번도 하락이 안 왔어. 여기 보면 5년에서 7년 사이에 한 번씩 꼭 하락이 오잖아요. 위험합니다. 그리고 조금 뛴 게 아니라 엄청 뛰었어요. 문제가. 그 다음에 이제 2021년에 재보선하고 2022년에 대선, 지자체가 남아있다는 거예요. 이것만큼 강력한 근거가 어디 있어요? 뭐 점쟁이 치듯이 딱 쳐가지고 내년에 떨어진다, 내년에 올라간다, 뭐 금리가 어떠니까, 공급이 어떠니까, 그런 얘기 그만합시다. 걔들 그 약발은 이미 여기서 다 먹혔어요. 지금은 정부가 정신을 안 차리고 집값을 띄우기 때문에 집값이 안 잡히는 거예요. 재보선, 대선 집값 아마 잡을 가능성이 높아요. 정책이 바로 설 가능성이 있다 이거예요. 여당 지지율이 높으면 집값을 방치할 가능성이 크겠죠. 사이클상 서울 수도권 대세 하락에 진입했다. 즉 이제 뭐 좀 더 뛸 수도 있어요. 이렇게 21년에는 뛸 수도 있다고 했잖아요. 근데 21년에 뛰면 뭐예요? 그 다음부터 이제 대선부터는 막 추락하게 되면 난리 나는데. 자, 그 다음에 서울 경기 지방 풍선 효과. 자, 재밌어요. 7년간 서울은 여기 17년부터 나왔지만 이 앞에서부터 뛰었거든요. 이 까만 게 서울이에요. 제일 많이 뛰었어요. 이때 경기도라든가 인천 또는 이 지방 파란색 못 갔죠. 물론 경기도 지방도 이 앞에서는 뛰었는데 어찌됐거나 서울 위주로만 뛰었어요. 자, 그 다음에 경기도 보세요. 경기도 수도권이 이게 노란색이 더 올라왔죠. 까만 거보다. 최근 2년 동안은 경기도가 더 강세예요. 이 강세가 내년까지 이어질 가능성이 커요. 서울이 밑바닥에서 기고 있잖아요. 왜? 여기서 너무 뛰었으니까 그러는 거야. 그 논리를 알아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지방 보세요. 지방은 그 앞에서 뛰었다고 하지만 너무 못 갔어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 지방 보세요. 이게 지금 전국이 파란색인데 전국이 좀 약하잖아요. 여기 기고 있잖아요. 제일 밑에서. 그죠? 지방은 이제 전국까지 포함시킨 거니까 또 이게 전국 속에 지방이 들어간 거죠. 결국 2021년 내년에는 지방이 가장 많이 올라간다는 뜻이에요. 물론
많이 폭등한 게 뛰는 게 아닙니다. 중저가가 뛸 가능성이 커요. 그 다음에 경기도, 그 다음에 서울 이 순서로 가겠죠. 전반적으로 강세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재밌는 게 지금 잘 보시면 자 4억짜리가 있다 가르쳐 줄게요. 4억짜리가 있다면 서울은 4억짜리가 거의 3억까지 갔어요. 근데 경기도는 4억짜리가 겨우 6, 7억밖에 안 갔다고요. 여기서 신도시는 뺄게요. 왜? 신도시는 다 새 아파트니까. 2기 신도시. 그 다음에 지방은 4억짜리가 이제 한 5억 갔다가 6억 이제 막 날아가고 있는 중이에요. 그래서 뛰는 거야. 보니까 같은 4억인데 서울은 날아갔고 경기도는 중간이고 지방은 조금 갔기 때문에 지금 지방이 많이 뛰는 거야. 무조건 거품 이런 말만 하지 마시라고. 논리를 파악하세요. 자, 서울 집값 상승률과 시세. 자, 이건 그럼 무슨 근거로 서울이 거품이냐? 다른 나라하고 비교해 드릴게요. 자, 여기 보세요. 2016년 12월부터 2020년 7월까지 서울이 1등이네요. 56.6%. 파리, 베이징, 그 유명한 베이징, 뉴욕. 별로 안 뛰었네요. 우리나라 압도적이죠. 그 다음에 세계 주요 도시 도심의 아파트 값을 따지자고. 이제 국민소득 무시하고. 홍콩, 싱가포르, 런던은 우리나라보다 GDP가 압도적으로 높아요. GNI도 그렇고. 그런데 서울 보세요. 5만. 얘들하고 오히려 이렇게 따지면 우리나라가 얼마가 정상이냐면 3만이 정상이에요. 2, 3만. 2만대. 근데 5만이잖아요. 이제 2배 이상 거품이 있다는 거야. 베이징은 이건 말할 것도 없죠. 베이징 4만. 얘들은 1만이나 돼야겠죠. 자, 뉴욕, 파리, 도쿄. 우리나라보다 잘 사는 이런 나라가 우리나라보다 작네요. 즉 우리나라는 2만이 맞아요. 현재 상태에서. 그러니까 2배 거품이라는 게 벌써 보여지죠. 양쪽에서. 지금 6년 동안 또는 짧은 기간 또 보여드릴게요. 자, 유동성 증가율 주요국 올해 집값 상승이 1위입니다. 올해도 1위예요. 여기 나왔잖아. 2020년 상반기 서울 1등. 그 다음 모스크바, 베를린, 도쿄. 제가 근거 자료를 완벽하게 제시하잖아요. 그 다음에 돈 푼 것은 9위밖에 안 돼. 우리나라가 10개국 중에서. 근데 돈 푼 거에 비해서 집값으로 몰렸다 이거예요. 왜? 주체가 지금 집을 안 잡으니까 그런 현상이 벌어져. 집값 안 잡는 게 아니라 집값주도 성장이 지금 계속 이어지는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여기 보세요. 더군다나 엎친 데 덮친 격으로 GDP 대비 부채 비율은요. 자, 우리나라 2위예요. 2위. 압도적 2위입니다. 이 칠레는 그나마 칠레도 조금 문제가 있긴 하지만 1만 달러 넘죠. 거기도. 자, 그다음 프랑스, 미국, 캐나다, 일본, 스웨덴, 노르웨이, 스위스, 콜롬비아 다 압도하고 있어요. 지금 여러분들한테 중요한 것은 이 자료예요. 이 자료. 이게 객관적인 자료고 다른 나라하고 상대적 비교를 했을 때 집값의 흐름을 아니까. 서울이 무너진다. 매매 거래량 끝감. 보시면 알아요. 자, 2019년부터 계속 이렇게 올라간다가 이제 지금 매물 물량이 갈수록 거래량이 줄어들고 있잖아요. 물론 일시적으로 반등할 수도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끝물로 보여져요. 서울 자치구별 아파트 거래량 보시면 상대적으로 좀 외곽 지역이 많이 뛰었어요. 노도강 여기 보세요. 저 중랑구, 종로구, 성북구, 강북구. 자, 어찌됐거나 여기에 강남 3구라든가 한강변 라인은 별로 안 보이잖아요. 그리고 여기 보세요. 서울하고 아까 제가 경기도 매매를 봤는데 서울은 그동안에 너무 많이 뛰어서 이제 못 간다고 했는데 실제로 거래량이 다 마이너스네요. 여기 보세요. 왼쪽에. 빨간 게 많아요? 파란 게 많아요? 빨간 게 압도적으로 많죠? 자, 근데 오른쪽 보세요. 경기도입니다. 이거 도시들이에요. 자, 빨간 게 많아요? 파란 게 많아요? 파란 게 압도적으로 많죠. 즉, 이 빨간 것은 감소됐다는 뜻이고 파란 것은 증가했다는 뜻인데 서울은 지금 거래량이 압도적으로 매매 증감률이 지금 매매 증감률이라고 써있죠. 압도적으로 감소됐고 수도권은 압도적으로 오르고 있다 이 말이에요. 왜? 그동안에 못 갔기 때문에. 그렇지만 이것도 이제 마지막이야. 자, 서울, 경기, 그 다음에 이제는 지방까지 뛰었어요. 이게 바로 끝장의 징조라 이거예요. 그 말을 하고자 하는 거예요. 오늘 부동산 공분 부추기는 당정인사들 오죽하면 자 이번에 11.19 전세대책 효과 있냐 없냐? 효과 없다가 훨씬 많네요. 있다보다. 있다에도 기대감을 가는 사람들이 좀 있겠죠. 자, 올해 서울 매매가 상승률 아까도 말했지만 1위가 노원구예요. 10개월 만에 25%. 지금 빨간색 보면 자 강북구, 노원구, 자 성북구 상대적으로 외곽 지역이죠. 여기 지금 꼴찌들 보면 여기 서초구, 송파구, 여기 강남구, 용산구 어떻습니까? 집값 비싼 곳들은 하나같이 지금 매매가 상승률이 낮죠. 자 이제 아까 CSI 사상 최고 집값 더 오른다라고 지금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래요. 내년 초에 좀 더 올라갈 것 같아요. 지금 분위기상으로. 서울이 많이 뛴다라고 장담 못하고 이건 전국 단위이기 때문에 지방이 불장이라 이렇게 나온 거거든요. 보시면 올해 주택가격 지수 사상 최고네요. 여기를 뛰어넘었죠. 실질적으로
130입니다. 이거 하나만 보고 집값이 계속 올라간다고 착각하시면 안 돼요. 이거는 보시다시피 단기간에 몇 달 만에도 팍팍팍팍 바뀌잖아요. 지금 그래도 이렇게까지 올라온 것은 일단 첫 번째는 지방이 많이 뛰고 두 번째는 집값을 잡는다는 의지가 없다는 거. 이걸 국민들이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보선이라든가 이런 것들 그리고 너무 집값이 많이 뛰었고 아까 해외 시세 대비 집값 상승률이라든가 대출 이게 발목을 잡겠죠. 지방은 불장인데 서울은 미지근하다라는 게 보여져요. 여기 보세요. 대구가 1등이야. 울산 2등입니다. 지금 현재는. 대전, 부산은 한풀 꺾인 것 같고 그 다음에 전국적으로 봤을 때 지방이 다 상위권이고 서울은 지금 상당히 낮죠. 이 까만 거 보세요. 여기에서 머물고 있죠. 자, 보라색.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실질적으로 매매가 주간 변동률을 봐도 5대 광역시는 나르고 있는데 전국 중간 수도권은 떨어졌다 올라왔다 여기서 왔다 갔다 하고 있어요. 여기서 맴돌고 있죠. 지금 10월부터 11월 현재까지 집값 끝이 보입니다. 여기 보시면 자, 매매가가 예전에 제가 이 지도를 여러 번 보여드렸는데 지금처럼 이렇게 빨간색이 없어요. 경기도 빨간색, 그 다음에 충청북도 빨간색, 세종, 대전 빨간색. 그만큼 폭등했다는 거예요. 0.2 거의 27 이상 뛰었다는 거예요. 경상도 빨간색, 대구 여기 부산하고 울산은 아예 진한 빨간색이죠. 근데 여기 전세가 보세요. 전세가는 더 불장이야. 더 빨간 게 많죠. 이게 해마다 늘어나고 있어요. 지금 아니 달마다 주마다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여기서 말하고 있는 것은 지금 뜨겁다는 걸 강조하는 게 아니에요. 이제 이만큼 번졌잖아요. 이제 막판까지 온 거예요. 끝이 보이는 거 맞습니다. 지금 그동안에 집으로 돈 번 사람들 정말 이 100달러짜리로 집을 지을 정도로 엄청나게 아마 자기가 불로소득을 방바닥에다 딱 뿌리면 방이 꽉 찰걸요? 정말 맞아요. 몇만 원짜리, 만 원짜리 막 뿌리면 꽉 찰 거예요. 자, 무주택자들 얼마나 허탈하겠어요. 그런데 이게 지금 이런 식으로 증발해버릴 가능성이 있어요. 하락장에는. 잊지 마세요. 해가 떠오르기 전이 제일 어둡고 산이 높을수록 골이 깊을 수밖에 없습니다. 승승장구 불패신화를 이어오면서 모든 국민이 부동산 광신도가 되어버렸는데 많이 오른 부동산을 매입하면 혹독한 대가를 치를 수도 있습니다. 이제야 오르는 것도 많은데 본인만 거품이라고 생각하는 분들은 유료 상담을 받으십시오. 네이버와 다음 1000만 명 부동산의 꿈 카페에 들어가서 전화번호를 보고 전화 주시면 안내해 드립니다. 감사합니다.